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친듯이 요동치는 주가의 흐름과 매일 쏟아지는 뉴스 기사, 트럼프와 파월의 연설, 노벨 경제학자들의 경기 전망, 이딴 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런 매크로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 아무도 연속적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럴싸한 설명들을 찾고 있는 게 모두 다 의미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알아가고 그 구조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계속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진행하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4년만 보내면 그동안 비트코이너들이, 비트맥시들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자신의 늘어난 순자산을 보면서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그 경험을 딱 한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주변의 잡소리, 소음, 매크로 분석, 차트 분석, 금리 발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모아가며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자, 이번 영상은 이런 모든 것들에 도움이 되는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21가지 진실에 대한 더빙 영상 3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영상의 이해를 더 잘 돕기 위해서 앞선 1부, 2부의 하이라이트를 빠르게 보시고 3부 영상으로 넘어가시죠. 그럼 다 같이 렛츠고! 몇 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입니다. 2025년 현재 진실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에 이제 막 익숙해지기 시작한 주류 사회, 주류 언론, 전통적인 투자자들, 정치인들, 이들이 아직 모르는, 하지만 나에겐 너무나도 분명한 진실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봤습니다. Bitcoin's an ideology. 비트코인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와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통합 프리미엄을 갖는 자산입니다. It's not just an asset. Bitcoin's a network.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된 프로토콜, 그로부터 만들어진 자산, 그 자산이 유통되는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절대 팔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Is its national parks, its nuclear stockpiles, and its Bitcoin. 국립공원, 핵무기,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상위 1%라고 말하는 건 과장이 아닐 겁니다. 최소 99%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지 디지털 금이기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조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산업은 100배 성장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투더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비트코인의 14번째 진실. Bitcoin is corporate. 비트코인은 이제 기업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기업법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제가 수년간 상장회사를 직접 운영했던 것만큼 이 분야에 대해 민감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1998년에 상장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상장 기업들은 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자산을 구성합니다. 하나는 단기 국채 같은 국가 채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화폐를 자산으로 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커머디티를 기반으로 자본을 구성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커머디티는 장기적으로 S&P 인덱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 비용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은, 금, 팔라듐, 석유 같은 걸로 기업 재물을 구성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디지털 커머디티로 인정받는 비트코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처음으로 지난 100년 역사에서 회사의 전체 재무구조를 비트코인 위에 다시 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여유현금 조금만 먼저 바꾸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옮기고, 그 다음엔 주식을 발행하고, 그 다음엔 채권까지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또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약 80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판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ETF도 아마 80개 정도는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매주 하나씩 또 하나씩 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곧 수백 개의 ETF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수백 개의 ETF는 결국 수백조 달러 규모의 주식 자본과 채권 자본이 디지털 자산 경제로 이동하는 관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는 호텔 하나 가지고 수백만 달러 가치였던 회사가 불과 12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멈추느냐? 안 멈춥니다. 합법성이 보장되고 기업으로서 정당하게 인정받는다면 이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류 기업들의 대대적인 변화, 급 대전환의 물결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5번째 진실, Bitcoin is global. 비트코인은 글로벌한 자산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이클, 고마워요. 저는 딸을 위해 비트코인을 하나 샀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당신이 해주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당신이 하고 계신 일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니고 누구의 주식도 아니고 어디 국경에 갇혀있는 예술작품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진정한 글로벌 자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사고 그로 인해 맨하튼의 어떤 기업가가 만든 가치를 그 나이지리아인이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또 아칸소에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면 실제로 싱가포르 어딘가에 있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최소 공약수 수준의 자산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칸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고립된 투자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그걸 당신 뒷마당에 묻었다고 해봅시다. 30년 뒤에 깨어나면 도쿄나 런던의 누군가 덕분에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힘이에요. 진짜 글로벌한 자산입니다. 월스트리트에 상장된 그 어떤 자산도 비트코인만큼 전 세계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단지 글로벌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멸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공간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자산, 진짜로 글로벌한 자산을 보여달라고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 볼까요? 100년, 100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뭐가 있죠? 당신이 가진 창고는 언젠간 보수공사를 해야 될 거고 당신이 가진 예술작품도 언젠간 복원해야 할 겁니다. 200년 뒤에도 존재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글쎄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프로토콜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세상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 이것에 불과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런 생각이 쓸모없어질까요? 언제쯤 세상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까요? 이건 아이폰 99 버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 가젯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불멸입니다. 왜냐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도 시간을 초월하고 너무나도 우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갑니다. 이건 일종의 생명체예요. 그리고 그게 불멸이라면 우리는 정말 200년 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업도 10년, 20년, 30년 이상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단기적이죠. 자, 그럼 이제 17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죠. It takes me to truth number 17 is digital energy.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입니다. 칼로리는 유기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사토시는 디지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원하고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면, 즉 AI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면 그 안에 디지털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AI는 살아나고 생각하고 존재하고 심지어 번식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영원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디지털 크레딧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건 실체 없는 형체, 그저 유령 같은 존재일 뿐이죠. 당신이 어떤 존재를 진짜 생명체로 만들고 싶다면 그 안에 실제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비트코인은 보수적인 자산입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당신에게 주면
나는 그걸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되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구현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결국 사이버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18번째 진실. If it's digital energy, then Bitcoin's a digital energy network. 비트코인이 디지털 에너지라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인 겁니다. 에너지를 A에서 B로 어떻게 옮길까요? 에너지를 어떻게 진동시킬 수 있습니까? 컴퓨터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죠? 전 세계를 이 에너지 전달 네트워크에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겠냐고요. 그건 차용증 같은 신용 기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뉴욕에서 도쿄로 금을 1초 만에 배송할 수는 없으니까요. 19번째 진실입니다. If it's an energy network, Bitcoin is a digital economic system. 비트코인이 에너지 네트워크라면 비트코인은 곧 디지털 경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미국 반대편에 있는 기업과 딱 5분 동안 $10,000,000를 예치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18초 만에 다시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자본 자산을 통화 자산과 순간적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디파이에서 이걸 이미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넓게 상상해 보세요. 10억 개의 로봇이 10억 개의 AI와 대화하는 세상. 이 AI들은 컴퓨터 속도로 생각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1시간에 수백만 번씩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거래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째 진실입니다. If it's an energy network, I can reverse it. Bitcoin becomes a digital defense system. 비트코인이 에너지 네트워크라면 그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곧 디지털 방어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의 힘은 엑사해시로 측정됩니다. 만약 내가 내 암호화 키, 내 디지털 정체성, 내 인증 정보를 그 해시의 벽, 그 디지털 에너지의 장벽 뒤에 위치시킨다면 우린 시스템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인증하고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격조차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공을 잃으면 우린 초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주 공간을 잃어버려도 초강대국이 될 수 없죠. 사이버 공간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파워 네트워크, 마이닝 네트워크, 해시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은 에너지와 자본을 A에서 B로 옮기는 능력에 대한 통제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통제하면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못하면 디지털 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사이버 시스템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 21번째 진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Bitcoin is an emerging solar system. 비트코인은 하나에 떠오르는 태양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야. 그리고는 메트칼프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지만 메트칼프의 법칙을 아는 건 대충 알면서도 오히려 해가 되는 수준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메트칼프적인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뉴턴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주의 별이 형성되는 과정을요. 물질이 모이고 에너지가 응축되고 금융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별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별은 하나의 중력장, 하나의 자기장을 형성하며 에너지와 자본을 그 안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그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든 기업, 모든 국가, 모든 행위자들이 이 네트워크의 중력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겁니다. 점점 더 밝아질 겁니다. 메트칼프적인 네트워크는 왼쪽에서 소행성 하나가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백색 외성이 지나가고 둘 다 그냥 네트워크 참여자니까 똑같은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백색 외성은 당신이 사는 행성의 대기를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작은 소행성은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는 불꽃놀이에 불과합니다. 이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여기서 10억 달러가 유입되면 그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100억 달러가 들어오면 그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생기고 1000억 달러가 들어오면 그 영향력은 가속화됩니다.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중력장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에너지와 자산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국 이 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는 그 중력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죠. 모든 존재가 그에 맞춰 자신의 궤도를 수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적 역학을 따르는 비트코인의 본질이고 에너지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비트코인의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연설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의 중력 중심, 금융 우주의 새로운 태양이라고 설명하죠.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일러가 메트칼프의 법칙까지 언급했는데 이건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트칼프의 법칙은 네트워크 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제곱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이죠. 그럼 이걸 비트코인에 대입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이클 셀러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다. 이건 중력장을 가진 금융 질량체, 즉 태양처럼 작동하는 실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1억 달러가 유입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질량이 생기고 그 질량은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10억 달러를 넣는 순간 중력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기관들이 이 중력장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가치가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질량을 끌어당기는 뉴턴의 중력 법칙에 가까운 구조라고 마이클 셀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는 중력장을 갖는다는 거죠. 즉, 한번 진입한 자본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자본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디지털 태양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전까지 비트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본질과 비전을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을 넘어 디지털 네트워크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중력장, 즉 하나의 태양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장기적 시야를 갖고 우리의 자본이 흘러갈 다음 질서를 함께 바라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